안녕하세요. 민속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민속야담입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충청도 공주 땅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연입니다. 당시에는 보쌈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호라비가 과부를 몰래 데려가 아내로 삼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날 밤 공주 땅에서는 역사상 가장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옛날 충청도 공주 땅 어느 마을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채의 집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한양에서 글 공부를 하며 과거 준비를 하다가 10년 동안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이한수의 과거 시험 뒷바라지를 하던 아내가 병으로 죽자 낙향하여 농사일하며 혼자 다 낡아 빠진 초가에서 4년째 홀로 사는 38살 호라비 이한수의 집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사는 26살의 젊고 아름다운 과부 김설아의 집이었지요. 이한수는 38세로 가진 것이라곤 착한 성품과 튼튼한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한수는 일찍이 학문의 뜻을 두고 한양으로 올라가 공부하여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아내가 죽자 집안도 기울어 낙향하여 붓을 꺾고 농사실로 연명하는 신세였지요. 반면 과부 김설아는 꽃다운 나이에 일찍 남편을 여의었으나 그 남편이 남겨준 재산 덕분에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형편은 하늘과 땅 차이였으나 해가 지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밤이 오면 두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의 무게만큼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한수는 저녁상에 앉아 멀건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다가도 담 너머로 들려오는 김설아의 검은고 소리에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놓곤 했지요. 그 청아한 가락 속에는 왠지 모를 한과 외로움이 깃들어 있는 듯하여 제 처지를 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저 고운 과부님이 어찌 저리 외롭게 사신단 말인가? 김설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널찍한 기와집, 비단 이불 속에서 홀로 뒤척이다가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한수의 나직한 헛기침 소리에 괜히 가슴이 설레곤 했지요. 그 소리에는 사내의 깊은 고독이 묻어나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선한 양반 밤마다 홀로 지내시니 얼마나 고되실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담장 위에 호박넝쿨처럼 무럭무럭 자라났지만 경제적인 차이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누구 하나 먼저 담을 넘을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두드리며 나누는 이야기는 이런 두 사람의 처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저기 봐요. 옆집 이서방 말이에요.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이던데? 오죽하겠어요? 혼자 사는 집에 무슨 온기가 돌겠어요? 게다가 그 옆집 과부는 또 어떻고 젊고 곱기도 한데 밤마다 홀로 지내는 신세가 참으로 안 됐지 뭐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차라리 두 사람이 담 허물고 합치면 딱 좋을 텐데. 어머, 어디서 못할 소리가 없네. 호라비는 가난하고 과부는 부자인데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수근거림이 제 귀에까지 들려올 때마다 이한수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설아가 고운 자태로 이한수의 살인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서방님, 잠시 여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귀한 분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이서방님, 염치 없는 부탁이 하나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김설아가 수줍게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이한수는 당황해서 허둥거렸지요. 아니, 부인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정갈이 왔습니다.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하는데
김설아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귀한 물건이 많다는 소문이 파다하지 않습니까? 빈집이 된다는 걸 알면 도적이 들까 걱정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웃들께 부탁을. 이웃이라곤 이 서방님 뿐이지 않습니까?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계시니 이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집을 호라비가 지킨다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지.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만 김설아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만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방 쪽은 아예 가지 마시고요. 그저 도적이 들지 못하게 불만 켜두시면 아, 대청마루에서만. 이한수가 머뭇거리자 김설아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큰 부탁을 드린 건 아닐까요? 이 서방님도 바쁘실 텐데 아무래도 다른 분께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한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웃 간에 당연히 도와야지요. 부인께서 믿고 맡기신다니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김설아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혹시 저녁은 드셨는지요? 떠나기 전에 밥상이라도 차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부인께서 어서 가보셔야. 그럼 부엌에 찬밥이라도 있을 테니 시장하시면 드세요. 아, 그리고 김설아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안방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인 혼자 쓰는 방이니까요. 그 말에 이한수의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 말이 오히려 그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지요. 그날 밤 이한수는 약속대로 김설아의 집 대청마루에 앉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 기와 지붕 위로 은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허나 달빛이 교교히 비추는 김설아의 안방을 보자 그의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묘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방은 어떤 모습일까? 그 고운 여인의 향기는 또 얼마나 그윽할까? 이한수는 스스로를 꾸짖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놈, 사내대장부가 어찌 이런 망측한 생각을 품는단 말이냐? 당장 떨쳐내지 못할까? 그는 성현의 말씀을 외우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한 번 피어오른 호기심의 불길은 쉬이 잡히지 않았지요.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홀린 듯 안방 문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향기만 맡아보는 것이야. 그저 향기만. 필부의 나약한 욕망을 이기지 못한 이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방 안에서는 김설아의 향기와 난초향이 그윽하게 뒤섞여 뿜어져 나와 이한수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지요. 방 안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정갈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섬세한 자개가 박힌 장롱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우아한 비단 병풍이 펼쳐져 있었지요. 이한수는 자신의 누추한 초가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내 김설아가 쓰던 경대 위에 머물렀습니다. 옥으로 만든 빛과 향기로운 분이 담긴 작은 함. 그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분합을 열어보았지요. 코끝을 간지르는 달콤하고도 은은한 향기에 이한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아, 이 향기 마치 독한 술에 취한 듯. 그의 발걸음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홀린 듯 옷장으로 다가가 곱게 개어진 김설아의 옷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비단의 감촉은 어찌나 부드러운지 마치 구름을 만지는 듯 했지요. 그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한수는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딛고 말았지요. 그는 김설아의 이불 자리에 제 몸을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 이불과
은은한 여인의 향기에 감싸이니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 황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난 4년간 차가운 아랫목에서 홀로 지새웠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미쳤구나. 이러다 벼락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지. 이한수가 외로움과 죄책감, 그리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황홀경에 빠져 몽롱하게 중얼거리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꽝.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대문이 부서지는 듯한 거친 소리가 집안을 울렸지요. 허, 이한수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이 비단 이불에 감겨 있는지라 쉽사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찾았다. 바로 저 방이다. 서둘러.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악스러운 사내들의 목소리와 함께 안방문이 거칠게 열어져 쳐졌습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건장한 사내 둘이 성큼 방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지요. 도적이다. 이한수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변명을 해야 마땅했으나 과부의 안방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고 실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사이 사내들은 이불 위에 누워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찾았다. 과부 낭자가 여기 누워 있구나. 쯧쯧. 홀로 자는 밤이 외로웠나 보군. 자, 서둘러. 이한수가 뭐라 소리칠 틈도 없이 사내들은 이불째로 그를 둘둘 말아버렸습니다. 이한수의 입이 이불에 막혀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얌전히 굴어. 좋은 말 할 때. 우리 도련님께 시집가면 호강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비단 치마에 옷가락지까지 실컷 끼고 살게 될 테니. 그렇지. 자, 어서 가자. 그제야 이한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보쌈이로구나. 그런데 왜 나를? 아차, 내가 과부님의 이불 속에 있었지. 이 사실을 밝히자니 남의 안방에 몰래 들어간 것이 달로 날까 두려웠고 가만히 있자니 이대로 사내들에게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몰라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이 기막힌 운명에 제 몸을 맡겨보기로 했지요. 한 사내가 이불 보따리를 가볍게 어깨에 둘러매고는 쏜살같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불에 쌓인 채 덜컹거리며 어딘가로 실려가는 동안 이한수의 귓가에는 밤바람 소리와 사내들의 헐떡이는 숨소리, 그리고 나는 이대로 어디로 팔려가는 것인가 하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상만이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낯선 기와집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시켜 보쌈을 한 사내는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민채원의 오빠였지요. 그는 평소 김설아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날 밤 큰 마음을 먹고 이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쉿, 채원아. 목소리 낮춰라. 저 분이 이제부터 내 새 형님이 될 분이다. 네,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테니 내 방에서 하룻밤 편히 모시도록 해라. 나는 사랑채에서 잘 테니 말이다. 민채원의 오빠는 이불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민채원의 방에 내려놓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이불 속에 갇힌 이한수, 그리고 민채원 단 둘만이 남게 되었지요. 민채원은 마음씨가 참으로 고운 처녀였습니다. 오라버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긴 했지만 이불 속에서 미동도 없는 새 형님이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새 형님, 많이 놀라셨지요? 저희 오라버니가 좀 무뚝뚝해도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랍니다. 민채원은 이불 더미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새 형님을 몹시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만 이런 무례를 저질렀나 봅니다. 그러곤 추울까봐 이불을 토닥여주고는 덜덜 떠는 새형님을 위로해 주려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그를 꼭 안아주었지요. 괜찮아요, 새형님. 제가 옆에 꼭 붙어 있어 드릴게요. 오라버니께 시집 오시면 제가 친언니처럼 잘 모실게요. 정말이에요. 민채원은 제법 어른스러운 말투로 새형님을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맨살이 스쳤습니다. 민채원이 위로하려 팔을 뻗다가 이불 틈새로 삐져나온 이한수의 팔뚝을 만지게 된 것이었지요. 어머? 민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의 살결이라기엔 너무나 단단하고 뜨거웠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제 허리를 감싸 안는 손길은 어찌나 크고 억센지. 민채원이 당황하여 몸을 떼려는 순간 귓가에 나지막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낭자, 나는 과부가 아니오. 이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해져 오는 민채원의 부드러운 감촉과 향긋한 향기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흔들어 놓은 것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민채원은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내라니요? 그럼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나는 이웃 마을에 사는 이한수라는 사람이오. 민채원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묘한 설렘을 어쩌지 못했지요. 낯선 사내의 뜨거운 숨결과 단단한 몸은 민채원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이한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4년간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던 사내의 본능이 민채원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는 순간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둠은 두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고 오해는 두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찌나 좋은지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사내를 대하는 채원은 무아지경에 빠져버렸지요. 오랜 가뭄의 단비를 만난 논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연인처럼 달콤하고도 절실한 밤이었습니다. 채원은 이서방의 몸을 끌어안고 즐거운 소리를 토해냈답니다. 이서방은 오랜만에 함께한 여인에 취해 정신과 몸이 몽롱하였지요. 이서방은 밤새도록 채원과 운우지정을 나누며 숨을 내몰아쳤답니다. 그렇게 길고도 즐거운 밤이 지나고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아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기묘한 밤이 끝나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아무리 길어도 아침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법. 그리고 그 아침 해와 함께 방문 밖에서는 우렁찬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아, 아침상이 다 차려졌는데 대체 방에서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나오너라. 평소 같았으면 네, 오라버니 하고 화답할 어여쁜 누이 민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야 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 안에선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채원아, 들리지 않느냐? 답답해진 오라버니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 거리며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나온 것은 민채원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헝클어진 머리, 어젯밤 입었던 옷을 그대로 걸친 채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 있는 한 사내. 바로 이웃 마을에 사는 38살 호랍이 이한수였습니다. 아니, 이 서방,
이 서방이 어찌하여 내 누이의 방에서 나오는 것이오? 민채원 오빠의 손에서 빗자루가 탁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설상가상으로 그 뒤를 이어 민채원까지 나왔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저고리는 대충 걸친 채. 더욱 충격적인 건 민채원이 이한수의 소매를 꼭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라버니 이건 그게 아니라. 민채원이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지만 민채원 오빠의 얼굴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한 채 이한수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 머리만 긁적일 뿐이었습니다. 저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내 누이의 방에. 민채원 오빠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그는 당장이라도 이한수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그때 민채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의 앞을 막아섰지요. 오라버니, 제발 그만두세요. 이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럼 저놈이 아니라 내가 사내를 방으로 끌어들였다는 말이더냐? 그게 아니오라. 사실은. 민채원은 간밤에 있었던 기막힌 사연을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오라버니가 보쌈에 온 것이 과부가 아닌 옆집 호랍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서로를 오해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까지 말이지요.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민채원 오빠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과부를 얻으려다 매제를 얻었구나. 내 손으로 내 누이를 사내의 이불 속에 쳐넣은 꼴이 되었으니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는 한참을 땅이 꺼져라 한탄하더니 이윽고 체념한 듯 이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게, 이 서방,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일이 벌어졌으니 어쩌겠나? 이미 내 누이와 이불을 덮었으니 책임지고 혼인해 주게나. 내 자네의 인품은 익히 들어 알고 있으니 내 누이를 박대하지는 않으리라 믿네. 이렇게 이한수는 하루아침에 그것도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온 마을에 퍼져 나갔습니다. 들었어요? 이서방이 하룻밤 사이에 장가를 갔다지 뭐예요?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채원 낭자하고 혼인했다는데 그것도 보쌈으로. 어머, 그런데 이서방이 보쌈을 당했다면서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내가 보쌈을 당해. 그리고 이 소문은 마침내 친정에서 돌아온 과부 김설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김설아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지켜주겠다던 사내가 고작 하룻밤 사이에 다른 처녀와 혼인을 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설아는 길이 날뛰며 이한수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마침 이한수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서 있었지요.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제 집을 봐달라고 했더니 그 사이에 다른 처녀와 살림을 차려요? 김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의 의리라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한수는 쩔쩔매며 간밤에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적인 줄 알았더니 보쌈꾼이었고 과부인 줄 알았더니 자신이었으며 그로 인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말이지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설아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허탄식을 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당신이 내 집에 들어와 내 이불을 덮고 잠드는 바람에 내게 울복이 당신에게로 몽땅 넘어간 것이오. 부인. 원래대로라면 그 처녀의 오라버니가 보쌈에 올 사람은 나였고 그 처녀의 새형님이 될 사람도 나였단 말이오.
김설아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북받치는 듯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복을 훔쳐갔으니 내 인생도 책임져야 마땅하지 않겠소? 나도 책임지시오. 그제야 이한수는 깨달았습니다. 평소 흠모하던 저 도도한 과부 역시 자신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저 신분과 체면 때문에 애써 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며 눈물 짓는 김설아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롭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이한수의 마음이 새삼스레 동했지요. 허나 어찌하겠습니까? 그는 이미 하룻밤의 인연으로 맺어진 어여쁜 아내 채원이 있었고 채원의 오라버니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지요. 이한수는 차마 김설아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송과오, 이미 나는 채원 낭자의 남편이 된 몸, 부인의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소이다. 이한수가 애써 김설아를 밀어내자 김설아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 처연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서방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한수는 민채원과 함께 다정한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민채원은 착하고 어여쁜 아내였고 이한수 또한 그런 아내에게 충실한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김설아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김설아의 한숨 섞인 검은고 소리는 밤마다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아내 채원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이한수는 자신도 모르게 담벼락으로 향했습니다. 담 너머 김설아의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지요. 그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담을 다시 넘고 말았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갑작스러운 이한수의 등장에 김설아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찌 이제야 오셨소? 매일 밤 서방님을 기다렸는데. 미안하오, 부인. 내 죄가 크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다정한 밤을 보냈습니다. 김설아는 오랫동안 홀몸으로 지낸 터라 금세 좋아하며 이한수한테 안겼지요. 이설아는 그동안 참아왔던 욕망을 밤새도록 쏟아내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지요. 두 사람의 달콤한 소리는 담장 너머까지 새어 나갔답니다. 이설아와 이한수는 너무 좋았지요. 그리고 이한수는 틈만 나면 담장을 덤어 설아와 달콤한 시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한수의 아슬아슬하고 고단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이한수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으나 속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낮에는 충실한 남편 노릇을 하다가 밤이 되면 아내 채원의 눈을 피해 담을 넘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아내 민채원은 밤마다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서방님, 이리 가까이 오셔요. 오늘 장터에서 어물전 영감이 그러는데 해삼이 사내한테 그렇게 좋다지 뭐예요? 이한수가 민채원의 성화에 모시겨 기력을 쏟아내고 잠이 들라치면 담 너머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톡 하고 돌멩이가 날아왔지요. 바로 김설아가 보내는 미래의 신호였습니다. 아이고야 죽겠구나. 오늘도 가야 한단 말인가? 이한수는 잠든 민채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조심 마당으로 나와 담을 넘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김설아는 원망 섞인 눈으로 그를 맞았지요. 오늘은 왜 이리 늦으셨소?
그 어린 처녀와의 밤이 그리도 좋으시더이까? 부인, 그런 것이 아니오라. 됐소. 말이 많으면 사내의 기운만 빠질 뿐. 이리 오시오. 내 오늘 밤 서방님의 기운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아야겠소. 고독한 과부의 한은 깊고도 뜨거웠습니다. 김설아는 이한수의 몸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의 기력까지 남김없이 짜내고 나서야 그를 놓아주었지요. 똥이 트기 전 이한수는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다시 제 집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마당에 쿵 하고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잠에서 깬 민채원이 놀라 뛰쳐나왔지요. 어머나, 서방님. 새벽에 마당에서 뭘 하고 계셔요? 아, 그게 달빛이 너무 좋아 잠시 달 구경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네. 허, 이한수의 눈밑은 늘 거뭇거뭇했고 밥상에 앉아서도 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민채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요. 서방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네. 그저 밤마다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루어서 그러네. 그는 공주 땅에서 가장 복 많은 사내이자 동시에 가장 고단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한 사내가 과부의 복을 훔치려다 졸지에 두 여인의 밤을 책임지게 된 이 기막힌 이야기는 두고두고 충청도 공주 땅에 재미난 이야기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복이 많은 것도 때로는 고역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채 말이지요. 이한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눈 밑 다크서클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이한수.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탄식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지요. 복도 지나치면 화가 되고 사랑도 지나치면 고역이 된다. 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